예. 자, 2차 입장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는 일단 자기 변명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2019년 7월경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며 이들은 예전 대우해양조선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입니다. 이미 위 사항들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고 제 생각으로 1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의 확실이어서 남의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서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당시 참석 인원 중 저랑 소개를 주고받을 때 쟤는 사람 잡을 때 눈도 안 감기고 산채로 포를 뜬다고 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와 저와의 관계. 저는 2007년경 이주영 변호사와 제 사건 관련으로 인연이 되었고 이주영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 시절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경 수원여객 사건 변호인을 찾던 중 제 지인 소개로 이주영 변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제가 수원여객 사건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제가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 이주영 변호사님을 지극하게 모셨습니다. 모실 수밖에 없죠. 수원여객 사건으로 100억도 넘게 횡령했거든요. 그런데 사건 진행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소환 요청도 안 받고 출국 금지도 안 받으니까 이건 신 아닙니까, 신?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주영 변호사가 윤 총장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께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너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주라고 했다면서 제 차 안에서 총장님 청문회 준비팀 검사에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한 작년 청와대 모 수사관 자살 관련 사건 때 총장님 모시고 상갓집 다녔다고 하는 이주영 변호사의 말을 전해 듣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구나 하며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수없이 많은 검찰 간부와 통화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사건 해결하는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집에서 접대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주영 변호사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협조를 다 해줬습니다. 3번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 면담 당시 이주영 변호사 함께함. 나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검사님, 총장님이랑 힘 좀 실리셨겠네요. 내가 물어봤더니 네 그러시겠죠 라고 하며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뭉갰다. 대검에 보고도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 언론의 기사처럼 피해자 앞에서 검사가 대검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소리 라면 이런 얘기 검사가 내 앞에서 다시 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핸드폰 GPS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에 간 이유를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수사 협조 요청할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수원여객 사건 영장 발부 관련해서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그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 5천만 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자, 최근 모 일간지에서 핸드폰 문자 관련 기사에 관하여 내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지인은 제 사건 관련 공범인 김모 씨를 해외 도피 중 그를 보호하고 있던 자로서 저에게 20억 정도를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가져갔고 거의 대부분 자금을 도박으로 유용하고 잠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큰아버지는 한나라당 중진이었던 이모 의원이고 그 아버지 또한 최근 야당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으로 그가 중국에서 마약 관련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그 큰아버지의 중국 당국에 대한 로비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모 일간지 관련 방송에서 방영된 마카오 전용기 탈주국도 실제 그가 다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모 일간지와 그 관련 같은 방송에서 계속 그와 협력하여 보도가 최근까지 나가고 있고 그와 민정실 관련으로 사투리 섞어가며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지한 내용이라면 사투리 써가며 문자 주고받지 않았을 것임. 제발 기사를 검증 좀 하고 내주십시오. 사기 및 허위 사실 유포한 김모 씨 고소 예정. 야,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청와대에서 다 봐주고 있고 저 라임 우리가 인수할 거다라고 해서 파일 보냈던 뭐 그 톡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라임 인수 못했잖아요. 그냥 그 허황된 발표 한번 하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뭐 청와대에서 라임을 김봉현이한테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6번 도주 당시에도 조력받았음. 최초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와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자가 많이 되죠.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등 핸드폰 사용 방법 등 1도 2부 300이라는 단어를 쓰며 1도 일단 도망가고 2부 2번 부인하고 3 3백 3번 부인 이건 3번 백스라는 거 아닌가요? 부인하고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검찰 관계자들 영화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습니다. 7. 검찰 수사 진행 사항들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라임 수사 관련 사항들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내 앞에서 전화기로 생중계되었습니다. 8번 여당 의원들 관련 내용. 제가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여당 의원을 직접 만난 건 딱 한 차례입니다. 라임 이종필 부사장의 억울함 호소로 의원회관실에 저와 이종필, 이강세 세 사람이 동시에 방문했고 금융 담당 의원님께 억울함 호소 차원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방문하였고 위 사실은 이미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모 의원, 김모 의원, 이모 의원은 2016년경에 만났던 일이고 라임펀드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 사실 또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뭔가 저희가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올까 봐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그래도 명확한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번 야당 정치인 관련.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을 지급했고 그와 관련으로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제가 직접 보았으므로 검찰에서 면담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반면에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5년도 넘은 사건인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저희와 편향적이란 말씀은 이런 걸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온 가족이 동원되어서 저희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수첩 하나 찾으려고 수차례 검찰청을 오고 가면서 검찰에 협조를 했습니다. 10번 총장님의 전체주의 발표 한마디에 수사 방향 전환. 총장님과 장관님의 대립각이 있던 당시에 거의 매일 조사를 불렀던 검찰이 한동안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여당 국회의원 관련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사건 진행 안 한다고 하던 검사가 총장님께서 전체주의를 발표한 직후 저를 다시 불러서 금액이 작은 여당 의원들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던 검사가 그냥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총장님 발표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맞다고 잘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곳 수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들어갈 때 검찰청 1층 청사 바깥에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비장한 표정이었으므로 저는 그때 이미 달라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일 총장님은 백두산 호랑이, 검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총장님을 검찰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칭한다고 하면서 예전 한 일화를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총장님 휘하에 있던 수사관이 대검 감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총장님께서 대검 감찰부서에 전화해서 야 검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 한마디에 감찰을 멈추고
제 식구들을 지켰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찰 수사관들이 존경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존경받고 백두산 호랑이처럼 추상같이 호령하시는 분의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서 너무나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12. 조사를 받을 때의 실제 저의 사례. 저의 수첩에서 여당 의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에서 실제 만났던 장소를 적어 놓은 표기란의 의원 이니셜과 다른 표기란에 적어 놓은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자 검사는 나에게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두 표기란이 차이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며 계속 두 부분의 차이점을 맞추도록 유도를 하였고 실제 기억이 5년 전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부분이 헷갈렸음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억들이라서 날짜와 시간, 장소들이 많이 헷갈리고 기억도 나지 않았음에도 면담 후에 오래전 핸드폰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들로 날짜를 저에게 알려주고 이날이 맞죠? 이 위치가 맞죠? 이 사용 내역이 맞죠? 하며 퍼즐 조각 하나하나 짜맞추듯이 거의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들 외에도 수개월 동안 수사팀과 함께하며 수없이 많은 부당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사항들은 최근 조사받을 당시에 상세히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말씀드립니다. 13. 검사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 방향과 차이점. 뇌물 공여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검사들은 라인펀드 본부장 골프장 회원권 관련 재판에는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뇌물 관련 재판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나가도 되고 한쪽은 못 나가게 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실제 10월 15일 당시에 검사 면담 과정에서 제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 항소재판에 나간다고 얘기하였더니 못 나가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재양 군인의 상조에 관련으로 구속된 박모 부사장은 근무 경력 한 달 정도이고 회사 자금이 움직이는 이유와 자금 사용에 관여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구속되었고 스타모빌리티 소속 이무 상무는 실제 자금을 움직이는 데 직접 관여를 1년 가까이 하였음에도 구속이 되거나 기소조차 무슨 연유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과 잣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14. 인권의 사각지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검사 무서워서 친구인 저를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4년형을 받고 그러고도 저를 보고 웃어주던 친구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팀플레이를 했던 검찰과의 약속을 깨고 이제 고독하고 힘들고 어두운 이 긴 어둠의 터널을 혼자서 걸어가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철야 조사를 매일 했나 봐요. 어떤 때는 검찰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새벽 1시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것을 일주일 내내 반복하며 지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인 뇌물 사건의 검찰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또 이 길고도 긴 새로운 검찰 조사라는 암흑의 터널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의 경제사건 조사는 이미 다 종결됐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분량이었지만 거의 5개월간의 나머지 시간은 정치인 조사를 받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검찰 수사를 돕기에 5년 전 상황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와 5년 전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 정도만 읽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6개월 동안 살이 거의 10kg가 빠졌고 여당 어느 모 의원님의 말씀처럼 고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느 때까지 거의 평균 일주일에 4차례씩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이것도 뭐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요.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저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한마디에 여기서부터 볼까요?
저는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고 제 사건 관련 일은 해결한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생각에 살면서 처음으로 도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무조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조사에 무조건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한마디에 저희 모든 가족이 총동원되어서 수첩 하나 찾으려고 몇 번씩 검찰 총사를 오가며 검찰에 협조해서 결국은 수첩 하나 찾아줬습니다. 저는 정치인 조사를 받는 수개월 동안 저는 피해자가 아닌 거의 수사팀의 이론 같았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매일 자괴감 속에 살았습니다. 예전 이주영 변호사가 영웅담처럼 자주 얘기해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태광 박연차 회장 사건 당시에 검사들이 구속시켜놓고 가족들로 협박했더니 그 강한 박연차 회장도 부러지고 슬슬 불더라. 글이 결국 노 전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당시의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무슨 남자가 그 정도로 넘어가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주영 변호사가 얘기해줬던 그 당시 상황이 꼭 제 일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어떤 저희를 가지고 실제로는 전혀 상관도 없는 라인펀드와 정치권 로비 그리고 저를 묶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한 조각 한 조각 찍어가면서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이런 지경에 처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도 나약해지고 비급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자괴감에 점점 더 살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고 또 다음 조건 한번 보시죠. 자, 요 피해자 얘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본인 합리화 얘기니까 이건 조금 읽을 가치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번 일로 수없이 많은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으로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님들을 썼습니다. 검사장님, 차장님, 부장님, 검사님 등등 변호사님들을 썼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이신지 아십니까? 수억씩 받아가면서 그냥 와서 얼굴 잠깐 비추고 의논해서 수사 방향 정하고 검사 구형 정하고 구속 불구속 정하고 아니 수사는 검사가 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수사 방향을 정하시는 겁니까?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도 그런 정관분들이 오시면 가서 문까지 열어드릴 정도로 깍듯한데 일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저번 10월 16일 저의 재판에서 앞에 계신 어느 한 분의 검사님 때문에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번 저의 입장문을 써서 언론에 보내기 직전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검사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 검사님께서는 저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까지 혼자서 출근하셔서 저의 합의를 도와주셨고 또 가장 힘든 심리 상태일 때 제게 형제님 하며 불러주셨던 이모모 검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글쎄요. 자, 이 부분까지만 읽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좀 억울한 것처럼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며칠 전부터 이곳에 수감자들이 저를 보고 보이지 않게 엄지선을 들고 다닙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고 격려해주는 사인 같더군요. 또 어떤 조사하시던 분이 검찰개혁을 위해 큰일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 얘기처럼 의인도 검찰개혁을 입에 담을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 소중한 인생과 저의 소중한 가족들의 삶이 결부가 되니까 솔직히 지금은 눈에 뵈는 것도 두려울 것도 무서울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심정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기정 저 수석님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강세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님을 만나고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청와대 가서 일 잘 보고 나왔다. 인사도 잘하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이강세 대표에게 전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둘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 적도 없고 돈 잘 전달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저를 포함 이강세 대표까지 라인펀드가 부실한 펀드라는 걸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정필 부사장의 간곡한 억울함의 호소와 또 저희 회사인 스타모빌리티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라인펀드를 돕기 위한 마음이었지 시중에 카더라식으로 또 돌던 어느 비호 세력으로 라인펀드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었다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발생한 적이 없고 또 숲을 조금만 볼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세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알았던 사실인데 이강세 대표에게 강기정 전 수석 관련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 언론사 부국장과 담당 기자에게 주라고 한 것인데 이강세 대표가 전달하지 않고 받아서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 관련으로 받아간 것도 이강세 대표가 중간에서 썼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비단 A 변호사 사례만 말씀드렸을 뿐이고 B 변호사 사례 등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검찰 정관으로 보이고요. 요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잘 짜여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가면 정말 그들이 영웅당처럼 얘기하는 산 사람도 눈뜬 채로 포를 뜬다.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겠다. 등의 사례들처럼 저도 그런 희생양이 될까 봐서 지금껏 협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6개월 동안 끌려다니며 검찰에서 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저 또한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들로 언론이 꽹가리치고 북치면 검찰이 움직이고 그리고 산 사람 눈뜨채로 포를 뜬다는 사실을요. 아무것도 아닌 제발 한마디에 전직 현직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것을요. 그래서 어떤 분도 정말 억울해서 소금친 장어처럼 저렇게 날뛰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저에게 돈 받고 접대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세히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수사 책임자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수사 협조해줘서 고맙다. 그 부분 우리 수사팀이 높게 평가한다고. 계속 우리 주인검사 잘 도와주라. 그러면서 저보고 라인펀드의 격가지 중에 하나인데 언론에서 몸통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시더군요. 이것도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심정인데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저 같은 프레임에 갇혀서 언론에 낙인 찍혀서 억울한데 부르짖고 싶은데 언론 눈치 보느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뇌물 사건은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아이 목에 칼 대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구속된 순간 이곳에 갇힌 순간부터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약한 심정이 되고 맙니다. 거의 저와 같이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모 제약회사 회장님은 연결된 정치인 한 명 없으나 그런 오해받고 구속되어서 지금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픈데도 조사가 진짜 끝났는데도 이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오늘 모 언론에서 제기된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를 포함한 6명이 여권 인사라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추측성 카더라식 보도 지금 이 시간부터 멈춰주세요. 이후로는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14쪽의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